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중개업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중개업. 중개업은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라고 했죠. 어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중개는 중개 대상물이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된다.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입니다. 우리 기본서 그 7페이지에 글씨체 파란 글로 적어놨죠. 법정 중개상물, 거래 당사자, 알선 밑줄 치놓으시고요.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자, 그러면 기본서 9페이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 처음 공부하는 분,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셔요.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예요. 베트남 분이 우리나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라고요. 그러나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개업 못한다. 이 법이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자격 취득한 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9시 뉴스에 나올 때는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고 지금 또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 명함을 받아보면 개업공개사라고 세계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명함에 보면. 그래서 헷갈린다고 일반인들이 부르는 거하고 지금 법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요.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을 한 자를 말한다. 또는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X라고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지금 32회 합격자 빼고도 47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이제 32회 합격자까지 하면 49만 명 정도 되겠죠, 대략.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그렇다고요.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옛날 중개업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취직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취득해서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비슷비슷합니다, 용어가. 기출문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X라고요.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거든요. 미성년자도 시험은 볼 수 있죠?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 두 개만 시험 못 봅니다. 미성년자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고 단 미성년자는 개업하거나 취직은 못하죠.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왜? 이 법이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1회. 외국 사람도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된다고요? 그 중국 동포, 베트남 분들,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베트남 분도 합격했어요. 베트남에서 석사학위 받아가지고 여기서 자격증 취득한 분이 있어요. 그제 대우조선에 남편분이 다니는데 합격했어요. 외국 베트남 분도. 중국 동포들 많아요. 합격하신 분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해서 시험은 다 봐도 된다고요.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공인중개사라고요. 외국 사람도 당연히 개업공개사도 될 수 있죠. 개업도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도 해도 됩니다. 외국 사람도. 원래는 옛날에 처음에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시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게 타결되고 나서 이제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자격증만 따라. 근데 실제 자격증 딴 사람이 거의 없죠. 외국 사람들은. 자, 공인중개사는 개업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격증만 딴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기본서 12페이지 개업공개사를 보면
자꾸 이 법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옮겨서 그래.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공인중개사법. 공법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면 그 공법, 지금 주택법 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면 주택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고 공부하고 있는 법 이름을 말하는 게 이 법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 등록이 뭐라고 했어요?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 기록을 올리는 것.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걸 등록이라고 불러요. 자격증만 땄다고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중개업하겠다고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돼. 시군구에. 등록을 한 자입니다. 시험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왜? 이게 부칙개공이라는 게 있어요. 부칙.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이분들은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을 한 것으로 봤다. 민법에서 본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본다. 딱 15조 2항에 한 번 나오는데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로 본다. 이건 부칙에 나와 있는 거고요. 본다. 안 했는데 등록한 걸로 본다고요. 이분들은 자격증 없어요.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언제 실시됐냐면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만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을 봤다고요. 그전에는 자격증 없었어요. 그래도 중개업 한 사람 있었잖아요. 옛날엔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중개인. 복덕방의 중개인. 그분들도 개업공개사예요. 옛날에 기득권을 자격제도를 도입하면서 옛날에 하던 사람 모조리 다 그만둬야 되고 새로 자격증 딴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러면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기득권자들이. 그러니까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옛날부터 하던 사람은 계속 할 수 있고 새로 할 사람은 자격증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하던 사람 이분들은 자격증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부칙개공 이게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인데 기니까 그냥 부칙개공 줄여서 개업공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라고 했어요. 부칙개공 앞으로 이렇게 하면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던 분들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하는 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은 자격증 없다고 그래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X라고요. 자격증 없는 개업공개사도 있다.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종별은 종류다 이 말이에요. 종류별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사람이 법인입니다. 회사입니다. 회사. 우리 숨을 쉬는 사람을 민법에서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숨은 안 쉬는데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걸 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 그 법인은 반드시 공시방법을 갖춰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지 등기 안 하면 법인이 아닙니다. 비법인 사단 총류라고 해요. 민법에서. 자, 그래서 법인으로서 등록을 한 자가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자격증을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부칙개공이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따라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X. 그냥 등록을 한 자.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불렀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사람도 있는데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어요. 이걸 흔히 특수법인이라고 불러요.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고요. 그럼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하려면 등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특별법에서 이 특별법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하려면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뭘 먼저 적용하겠어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겠죠? 그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해도 되고 자격증 없어도 돼요. 지역농협이 뭐냐면 단위농협, 옛날에 단위농협이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은 지역농협이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안양농협, 분포농협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이름을 적어가지고 부르는 게 있다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이게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는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이 법에서, 특별법에서 등록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특별법에. 그래서 등록 안 해도 된다고요. 이 특별법에 의한 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안 따고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근데 특별법에 의해서 특수법인은 가능하다고요. 근데 제가 지역농협에, 즉 단위농협 옛날에 부르던데 전화해가지고 과장이 전화 받더라고요. 중개업 합니까? 물어보니까 복덕방 아닙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중개합니까? 물어보니까. 다시 전화해가지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 중개업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러니까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하니까 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중개업을? 현실적으로 이런 법인들이 중개업을 안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시험에 나오지 현실적으로 전혀 안 일어나는 일은 시험에도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문제가. 5개 지문 다 같이는 똑같은 거 안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 5개 지문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이는 안 나오고요. 그 5개 지문 중에서 하나하나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80점 받습니다. 전과목 다. 최소한 70점은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도 32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70%는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입니다. 30%만 안 나왔던 게 나왔다고요. 우리 60점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최소한 70점 이상 받는다. 등록을 한 자, 개업공개사라고 했어요. 등록한 자. 등록을 하여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자격증 없다고 했잖아요. 부칙개공.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게 X라고요. 그냥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부른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3가지 종류가 있고 법인 중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적용받는 일반 법인이 있고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개법인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개인보다 이미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중개법인이라고 하면? 안 좋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아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외국에는 뭐 호주 같은 데도 중개법인이 60% 넘더라고요. 다 법인이에요. 유럽, 미국, 캐나다 다 법인이 60% 이상이에요. 개인은 별로 없어요. 일본만 해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들이 거의 매매를 주도하고 있고요. 일본도 건물 택지 주임이라고 해서 개인들은 월세 중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인이라고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획부동산 이런 게 다 법인이거든요. 중개법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획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요. 근데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 법인 만드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공신력을 사람들한테 그래도 법인이라고 하면 좀 더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소득이 한 1억 넘으면 순이익이 1억 넘으면 순이익이 1억 넘는다는 것은 매출액이 2억은 넘어야 돼요. 순이익이 1억이 넘으면은 법인으로 하는 게 경비를 처리하기가 쉽다고요. 비용 처리를. 우리 소득세는 비용 빼고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다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수익금액에서 비용 뺀 게 소득금액이죠. 세법에서 계산할 때, 양도소득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다가 세금을, 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 똑같아요. 세율이 6%부터 45%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죠. 똑같다고요. 종합소득세나 우리 근로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세율 똑같다고요. 똑같죠. 그래서 법인이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내거든요. 법인세 세율이 낮아요. 그리고 또 법인이면 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직원 월급이라든지 회사 차도 전부 다 그 법인 명의로 해가지고 비용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높으면 여러분들도 한 2억 이상 매출액이 되면 그때는 법인 만드는 게 더 좋아요. 개인보다는. 자, 공인중개사, 지금 오늘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글자 비슷한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네 말로 하면. 자,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즉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임원하고 사원은 같은 사람이에요. 임원은 주식회사 임원이고 사원은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공인중개사법에서 아무 말 없으면 우리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대리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 임원하고 똑같은 게 무한책임사원이라고요.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 어쨌든 임원, 상무이사, 저도 제가 직원으로 취직도 2군데 해봤고요. 개업도 해봤는데 직원으로 취직할 때 저보고 그 여자 사장님인데 상무 할래요? 묻더라고. 직함에 명함에 상무라고 파줄까요? 전무라고 파줄까요? 묻길래 그냥 실장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말만 상무예요. 그 술상무 뭐 이런 거 할 때도 상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 상무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즉 자격증 없는 임원은 상무라도 자격증 없으면 계약서 같은 거 작성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이 중개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법조문에는 중개업무가 뭔지 규정이 없어요. 유권 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이 중개업무다. 그 자격증 없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 못한다고요. 회사 임원이라도 상무라도 전무라도. 삼성그룹에는 이사가 없죠. 지금 이재용 씨가 바로 부장에서 상무되다 보니까 이사직을 없애버리더라고요. 바로 임원되면 상무되더라고요. 그 상무도 자격증이 있으면 상무든 전무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이 없으면 반대 해석을 하면 보조원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만.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런 말 들어가면 90% 이상이 X.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회사에 취직된 사람만 말한다. 회사 취직 안 되고 개인 중개업소 밑에 취직된 사람도 있잖아요.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만자 때문에 X라고요. 개인 사무소에 취직할 수도 있다고. 꼭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여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함. 임원이든 사원이든 자격증이 있으면 포함이라고요. 법인에. 임원하고 사원은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임원 밑에 있는 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법인의 사원이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라고 했어요. X. 그래서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아니다. 이게 또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임원이든 사원이든 자격증 없으면 반대해서 가면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조원입니다. 보조원. 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입니다.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우리 기본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이 말은 취직한 사람이죠. 취직을 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보조를 하는데 어떻게 보조하느냐 하면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보조도.
결론은 소속공인계사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은 못하고 그럼 뭐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커피 타고 청소하고 장부 정리하고 이런 것밖에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옛날 1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어요. 개업공인계사, 소속공인계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번 계약서 작성, 2번 확인설명서 작성, 3번 확인설명, 4번 빈집 구경시키로 데리고 가는 것. 답 4번이었어요. 1회 시험엔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 몰라도 다 풀 수 있도록 1회 때는 6만 명 뽑았다고 했잖아요. 빈집 구경시키로 데리고 가는 거는 현장 안내하는 거는 보조원도 가능해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일반 서무가 뭐예요? 장부 정리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수입, 대차대조표 적는 거 이런 거. 개업공개사들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금액이 높아지면 일반가세사업자 8천만 원 초과하면 일반가세사업자죠.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가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내야 되잖아요. 그 세법상은 부가가치세가 시험 범위 아니지만 현업에 나가면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부가가치세가 꽤 세율이 높아요. 단일 세율이잖아요. 10% 부가가치세. 그 일반가세자가 되는 게 낫냐, 간이가세자가 되는 게 낫냐 이런 거 묻는 분이 있는데 그 주변의 환경을 봐야 돼요. 주변에 뭐 다른 업종이라면은 간이가세 사업자가 좋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중개업소는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일반가세 사업자면 10만 원 더 받아도 되거든요. 1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일반가세 사업자가 더 유리해요. 받아가지고 매입세금 빼고 내니까. 근데 간이가세 사업자는 주변에 이제 중개보수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못 받는 분위기라면은 간이가세 사업자를 하는 게 낫겠죠. 서울에는 거의 다 일반가세 사업자가 많죠. 대부분 중개보수 100만 원이면 10만 원 더 달라고 하죠. 부가가치세. 자,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 여기 앞에 얘기는 왜 틀렸어요? 계약서 작성 때문에 틀렸죠? 계약서 작성.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이 중개 업무잖아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은 못한다고 했어요. 이 확인설명 때문에 틀렸고요. 확인설명 의무가 있다, X입니다. 그 중개 업무가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이 중개 업무라고요. 소속공인계사는 할 수 있지만 보조원은 할 수 없다. 물론 개업공인계사는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시험에 용어 정의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기본서 거기 14페이지 픽 OX 문제 되어 있네요. 중개란 법정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만. 자, 이게 만, 분 하나에 절대로 어떠한 경우 이런 말 들어가면 90% 이상이 X다. 뭐가 빠졌냐면 그 밖의 권리 빠졌어요. 아까 저당권, 지상권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X. 기본서 14페이지 그 있는 문제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 한 자를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록한 자는 뭐라고 불렀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죠.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어느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외국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중개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라고 했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했다면, 우연히 한두 번 하는 거는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된다고요. 그냥 아무나.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 했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 단 1회 해가지고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죠? 몇 번 하면 중개업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이론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게 용어 정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용어 정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중개 제4절이 이제 중개 대상물인데요. 용어 정의를 중개 대상물부터는 쉬었다 하고 용어 정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용어 정의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중개가 있었고 중개업이 있었습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고,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의뢰, 보수, 업, 중개업이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취직을 하면 소속공개사,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용어정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4페이지 중개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